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락, 이제는 대형 평형도 동참. LG 메트로시티 10.5억이 9억으로,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시오 14억이 11억으로, 동네 럭키 12.9억이 9억으로, 요건 직거래 건이었어요. 직거래 건 가지고 자꾸 시비 거시는 분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직거래 빼고 나면 거래는 정말 없거든요. 그나마 직거래라도 있어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량 감소가 뼈 아프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비싸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가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지금 현재까지 신고되고 있는 거래 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월에 거래량 신고되고 있는 게 200건 정도 되거든요. 부산은 또 더 심각합니다. 아니, 부산이 덜 심각합니다. 근데 부산의 고가 아파트들,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2억 미만의 아파트들 거래 비중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존재하고, 중간층이 딴 도시에 비해서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고가의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 거래가 안 된다는 인식이 서울에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부산도 또 그 영향 미칩니다. 왜? 부산은 유행이 빠르니까. 직거래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 직거래 보세요. 9월달에 지금 현재 40건의 거래 중에서 9건이 직거래. 직거래가 없었다면 거래가 얼마나 적은지, 그나마 직거래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시장도 거의 7월달은 보시면은 7월달은 70건, 97건의 거래 중에서 27건이 직거래다. 직거래 빼고 나면 거래량 100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여지죠. 그나마 직거래가 있기 때문에 100건 이상으로 보여준다. 직거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받아줄 사람도 없다. 그나마 받아줄 사람은 이 가족 간의 거래, 그런 것들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집을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받아주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한다는 것은 결국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역할, 그런 효과도 나타납니다. 세금은 일부 줄일지언정 당장에 쓸 돈이 줄어드는 그런 역할,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보시면은 매도 물량 좀 증가세는 좀 약한 모습, 대구는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부산은 증가세는 조금 약한 모습. 그 대신 전세는 오지게 나오고 있다. 전세 물량 늘어나시는 거, 제 초록색 선 제 시뮬레이션이에요. 이번 달 말 9월 말이 되면 14,800건 정도 갈 거라고 시뮬레이션 중이에요. 현재 14,500건 가까이 됩니다. 요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다시 연말쯤 되면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맞을 것이다. 그 문제는 뭐냐, 제 영상, 특별 영상 생각보다 많이 안 보세요. 가격 흐름만 궁금하시지 앞으로 어떻게 전체 흐름이 갈 것인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덜 보더란 말이죠. 내년이 되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제가 선을 다시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전세 물량이 2만 개가 될 것이다. 월세는 높나요? 월세도 많습니다. 월세는 제가 따로 시뮬레이션 하진 않았어요. 월세 물량 지금 이 추세대로 늘어난다면 이거 진짜 하늘 뚫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임대 물량이 시장이 많이 풀릴 수 있다. 투자할 때 좀 우려스럽죠. 투자가 쉽지 않다. 내가 갭으로 샀다? 갭 차이가 우선 크죠. 그리고 임대 물량이 넘쳐난다? 내 집이 빨리 안 빠지죠. 그 기간의 공백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임차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임차인이 줄을 지어서 대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시려고 하신다면 예, 어떤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하기에는 딱 좋은 방송이다, 이렇게 수많은 경고들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용자가 또 있을 수도 모릅니다. 돈이 돈이 많으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네. 거래량, 거래량은 보시겠습니다. 34건의 거래량 신고. 적죠? 거래량 적어진 추세 느껴지시죠? 그나마 신고가는 비율은 높다. 거의 20% 가까운 신고가 비율. 근데 딱 영양가는 없더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요. 지금 8월 달에 거래 신고되고 있는 것이 부산이 855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울이 8월 달 지금 신고되고 있는 게 200건 조금 넘어가는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파트 개수 서울에 몇 개? 서울에 170만 개예요, 아파트. 근데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이 손을 안 대더라는 거죠. 한번 떨어지면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30억 이상 아파트 한번 떨어지면 비율로 따지면은 이거 20% 떨어져 봐야 얼마 되겠냐 하겠지만 얼마나 커요. 6억입니다. 한 방에 6억이 떨어지고 7억이 떨어지고 이런 게 지금 분위기예요. 부산의 비싼 아파트들도 그 영향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아니면 서울만 떨어지고 부산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부산에 한 25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부산이 안 떨어져요.
그럼 서울에 30억짜리 아파트가 한 6억이 떨어져서 한 24억이 되었어요. 야, 그러면 요거 25억 부산거 처분하고 서울로 가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 이제는 과거처럼 순환매가 일어나고 이런 시장은 보기 힘들다. 다들 눈치가 구단이 되었어요. 왜? 부동산 정보가 넘쳐나니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알려드릴 수준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 잘 알겠습니까? 갈수록 거래가 더 줄어든다는 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거래일수 똑같은 날 한번 짚어볼게요. 7월달과 9월달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7월달에 신고했을 때 7월의 거래량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 7일자, 9월 7일자 그리고 7월 7일자 두 날짜를 비교해보면 65건이었어요. 빨간 날수 이틀씩 똑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38건이에요. 그 절반은 넘지만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 7월에 거래량은 몇 건이 신고되었냐? 1223건. 그럼 요 비율로 비슷하게 따져보면은 정말 700에서 800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우선은 900건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살펴봅니다. 900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일 거예요. 왜? 900건이 눈에 보이는 900건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직거래의 비율은 또 한 20% 정도 돼요. 한 140건, 150건 빠지죠. 그럼 실제 거래는 몇 건인가요? 한 750건 거래밖에 안 된다. 이 70만 채의 아파트 중에서 70만 채가 넘는 아파트 중에서 750건이 한 거래된다? 물론 70만 건의 아파트가 모두 매물로 나온다는 건 아니죠. 다만 내 아파트가 팔릴 확률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다. 그 다음 이 매도자들이 지금 얼마나 서러움을 겪고 있는지. 야, 집 보러 오는 사람마다 나는 정말 싸게 내놓는다고 생각하고 네이버 최저호가로 내놨어요. 근데 네이버 최저호가 초록색 선 구역 아시죠? 보통 거래가 이렇게 점을 이루고 찍히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었는데 실제 거래는 여기 네이버 초록색 여기 매물표보다 더 아래쪽에 최저호가가 찍혀 있어요.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호가를 내놔요. 최하단 부분에 호가를 내놔요. 혹은 야 그거보다 나 인심 더 썼다 생각하고 여기 호가 때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매물을 내놓기도 해요. 근데 거래가 이거 안 돼요. 왜? 그 이전에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값을 팔려고 낮추면은 내만 낮추는 게 아니고 나 말고도 급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서로 경쟁하듯이 매물을 내놓는데 결국 승자는 누가 됐느냐? 누가 팔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가장 낮게 내놓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먼저 줄 섰다고 해서 내 물건이 먼저 팔리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매수자가 사러 와서는 대뜸 안 그래도 싸게 내놓는다고 쓰린 속을 부여잡고 안 그래도 싸게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일단 대뜸 이야기합니다. 일단 5천만 원 더 깎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한마디 던지면 매도자는 좀 황당한 그런 포지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딴 사람 집을 보러 안 와요. 그럼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조용히 다시 딜이 옵니다. 그거 한 3천만 원 정도 깎아줄 테니까 여기서 계약을 하자고. 그게 지금 하락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는 가격이 점도표가 이렇게 찍혀 있어서 안 그래도 높은 집값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마음이 변했다면서 통장 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계좌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급한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딜을 친다든지 아니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야 얼마까지 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적정선이 맞춰졌듯이 지금 내려가는 시점에서 똑같습니다. 매도자의 생각, 매수자의 생각. 지금은 근데 매수자 쪽으로 추가 더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매수를 급하게 서두르신 분이 계신다면 네, 가격 대형 평형이에요. 대형 평형 LG 메트로시티 10억 5천까지 갔던 것이 9억까지 대략 한 14% 정도 빠지는 모습. 시청역 비스타 동원 20% 정도 빠지는 모습. 그 외에 10% 빠지는 것은 지금 시점에 굉장히 잘 팔리는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한 7, 8%씩 빠지는 것도 있고요. 지금 돈버 사이트 살짝 오류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다 보이진 않습니다. 자동의 SK뷰 한 25% 정도 빠지는 모습. 신고가 보세요. 신고가 비율 20% 정도 됐는데요. 의미 있는 신고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100만원 200만원 오르는 거. 그래도 이마저도 정말 내가
뭐 전세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 시장 분위기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당장에 거래되는 것도 봐도 부산이 생각보다 중간층이 좀 약해요. 지금 5억, 6억, 9억 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였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바로 3억 미만의 물건이 나타납니다. 네. 생각보다 중간층이 약하다. 싼 아파트들 많다. 이 말인즉슨 싼 거는 좀 거래가 된다. 그 대신 비싼 거는 서울처럼 거래 완전 절벽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비싸다는 인식 부산 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 불과 몇 년 전까지 그 가격이 얼마였다고 내 머릿속에는 이미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비싼 가격 지금 이 분위기에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자, 동네 럭키 요거는 지금 8월달 자료까지는 돈보에 잘 나오는데요. 9월달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요 자료는 아파트 투미 apt 숫자 2 me 요렇게 하시면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료. 동네 럭키 직거래예요. 직거래 12억 9천까지 거래되는 것이 9억까지 떨어졌다. 이거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30%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고가도 한 건 보이고 그 외에 비싼 아파트들만 추려봤어요. 왜? 그 외에는 3억 미만의 좀 싼 물건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따로 9월에 거래되었던 다른 건수들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14억까지 갔던 것이 11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요. 전세 가격도 한창 높을 때는 8억까지 형성되었었거든요. 그럼 이 전세 가격도 분명히 조정을 받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11억이라면 전세가는 한 5억 정도로 형성되는 게 보통일 거예요. 전세가율 한 5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럼 전세가 많이 떨어지면 당장 이런 물건들에서도 한 2, 3억 차이에 갭이 발생,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격 몇 퍼센트가요? 20% 이상? 네, 20% 이상 빠지는 모습 대형 평형에서 나타난다. 대형 평형들은 생각보다 거래 공백도 제법 있고 그나마 올 상반기에는 신고가가 조금 나오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얼마 전에도 대형 평형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하나의 지금 분위기로 자리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건당 거래대가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다. 물론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면 오릅니다. 오늘도 규제지역 해제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해제는 시켜줄 거예요. 근데 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왜? 전국에 동시자발적으로 동시에 규제 해제를 해줄 것이니까. 과거 부산처럼 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만 규제 해제를 해줬다면은 이 폭발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폭발하는 효과마저도 대구에서 살펴봤듯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를 동시에 규제를 해제해준다? 그러면 그 규제 약발은 더욱더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거래량 지금 1000건도 안 되는 수준. 과거 규제지역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700건, 1800건은 됐는데 지금은 그 과거 규제지역일 때보다 거기에서 다시 반토막이 난다. 정말 900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분위기로 가면은 그 다음은 봐서 뭐 하겠습니까?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떨어지는 추세. 제가 방금 마지막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떨어지는 추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런 격언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싼 거 안 사. 6억 이상 넘어가는 것도 안 사. 왜?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인천에서도, 대전에서도, 세종시에서도 비싼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한창 잘 나갈 때 9억까지 올라갔던 물건이 세종시에는 6억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부산에서는 8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만대간판의 투자자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은 무게의 주추는 당연히 더 많이 떨어진 이곳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덜 떨어진 도시, 지금 부산처럼 이렇게 가격이 덜 떨어진 도시에 대한 매력은 없다. 6억 이상 비중도 줄어들고 분양권 3건도 가격이 보시면은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1억 정도 빠졌고요. 고점 대비 오션시티 브루지오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 같은 경우에 5억 3천. 이 24평형이잖아요. 24평형 9평도 아니고 24평이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지금 1억 9천, 1억 100만 원이 하락해서 3억 4천. 이거 비율로 따지면 40%, 한 30%, 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죠. 9평도 아닌데 5억 3천까지 가는 거 아무리 향이 좋고 뭐 했건 간에 부산 시민들의 일반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제가 대구랑 부산이랑 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면밀히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대구나 부산이나 거기서 거기다. 부산에 돈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잘 벌더라. 그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자들이 9평도 아니고 24평이나 사러 가겠습니까? 투자용으로도 지금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
은행 이자보다도 못한 투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전세 거래량 지금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저는 요걸로 따졌어요.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올라갔던 자료, 그 비교치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8월, 9월 달은 거래량만 따로 채워보니까 68건. 68건이면 매매 거래가 아까 한 34건 됐었잖아요. 1대 2대 1로 다시 가는 건가?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에 전세 거래는 없어요. 그럼 왜 전세 거래가 208건이나 내 눈에 보이느냐?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141건이 보였고요. 그 다음 돈보라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65건이 보였어요. 지금 전부 다 혼선을 겪고 있어요. 왜? 작년에 전세 거래했던 것까지 막 무자비로 지금 신고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옳은 거래량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래량은 무엇이냐? 68건. 지금 최근 트렌드를 확실히 알려면 8월, 9월의 전세 거래량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68건. 전세 거래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68건밖에 요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8월 달, 9월 달이에요. 8월, 9월 달이에요.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이 두 개 보면 68건밖에 안 됐는데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니까 208건이나 추가가 되었더라. 왜 그렇게 많이 됐냐 보니까 7월달 거래 지금 신고예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이 지금 신고 이거 지금 임대차 3분만 제대로 시행되었어도 이렇게 불필요한 자료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어요. 전세 거래량 지금 없는 분위기예요. 요거 지금 8월달 자료만 보여드립니다. 요거 고점과 저점의 차이 4.5개예요. 고점과 저점의 차이. 물론 대형평은 좀 특수한 가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차이는 많이 납니다. 1.2억. 그 다음에 큰 것은 1.3억, 1.3억, 그렇게 완전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 0.9억. 그 절반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데, 정말 앞으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지난번에 1.5억 차이 나는 거 숫자 한번 세워봤었잖아요. 또 세워본다면은, 지금 많진 않지만, 전체 월별로 또 통계를 내어보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야 된다. 돈을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조금 늘어나는 듯 하지만 전세와 월세의 비율로 봤을 때, 사람 전세 가격도 좀 부담스럽다. 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임대인이 좀 박하게 하는 곳은 전환율이 높아요. 보통 한 4% 정도 선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뭐 대전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이 전월세 전환 비율이 4.6% 가기도 하고, 낮은 것은 3.5%이기도 하고, 이게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집을 구할 때 이 전월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동네의 전셋집을 구할 때 그 동네의 월세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것을 보이면서 요것도 올라가죠. 방향 틀었습니다. 방향 틀어서 싼 전세를 찾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싼 전세는 안 찾는 현상 지금 자리 잡는 듯 합니다. 자,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은 경고해 별로 안 떨어져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낫습니다. 다른 지역 거의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세 가격이 거의 3억 수준 될 거예요. 평균 전세 가격이. 그래서 일단 평균 전세 가격이 낮다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임대 거래 절벽이다. 임대 거래 절벽이다. 매매 거래 절벽뿐만 아닙니다. 월세 거래량도 좀 헷갈립니다. 월세 거래 오늘 최근 두 달치 이번 달 9월과 8월 합쳐보면 52건밖에 안 되지만 오늘 늘어나는 거래량은 109건이에요. 이 과거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섞여들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려면 가장 최근 두 달치만 확인해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임대 거래 절벽 현상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